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할 주제는 보시다시피 펜이 잘 안 보이네요. 정션 캐패시턴스입니다. 접합 캐패시턴스라고도 부르는 이 PN 정션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 PN 정션이 리버스 바이어스, 즉 역방향하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정션 캐패시턴스를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좀 간략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패시터란 절연체라고 부르죠. 또는 유전체라고 부르고, 전류를 통하지 않는 어떤 유전상수, 상대 유전율 엡실론 R이라는 유전상수를 갖고 있는 유전체가 있고요. 그 양쪽에 우리가 전극이라고 부르는 도체가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직류를 건다면 어떤 캐패시터에는 전류가 흐를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식, 굳이 이식이 아니더라도 절연체를 통해서 어떻게 직류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오픈서킷과 같죠. 그래서 만일 직류라면 이것이 0이 되고요. 전류는 0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회로에서 잘 배우셨겠지만 캐패시터란 직류하에서는 오픈서킷입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캐패시터 이려면 어떤 소자가 직류하에서는 반드시 오픈 서킷이어야만 해요. 전류가 통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저항체일 뿐이지 우리가 캐패시터라고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이 PN 정션을 볼까요? PN 정션을 보시면 디플리션 레이어가 존재하죠. 그리고 양쪽에 P타입과 N타입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일 순방향을 건다면, 즉 이쪽에 포지티브하게 N쪽에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우리가 직류를 건다면 전류가 잘 흐르죠. 따라서 이런 순방향 하에서는 우리가 PN 다이오드 또는 PN 접합의 정션 캐패시턴스 특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역방향 하에서 이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직류를 인가했을 때 전류가 차단되고, 이 가운데에 속한 이 디플리션 영역은 캐리어가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마치 우리가 캐패시터에서의 이 유전체 영역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둘러싸인 이 P타입과 N타입 영역은 전기가 비교적 잘 통하죠. 그래서 캐패시터의 전극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방향 하에서는 이 디플리션 영역을 유전체 삼아 캐패시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캐패시터를 우리는 정션 캐패시터, 이때 우리가 정션 캐패시터의 성능을 캐패시턴스라고 부르죠. 이 캐패시턴스는 여러분들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를 물리전자, 특히 여러분들 교재에 님에는 C'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여기 이 캐패시터의 단면적이 A라면요, 캐패시턴스를 A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은 어떻게 주어지죠? 자, 이 D란 유전체의 두께입니다. 여기 사이에 유전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쪽에 전극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엡실론 제로는 퍼미티비티, 자연상수고요. 엡실론 R이 바로 우리가 렐러티브 퍼미티비티, 상대 유전이라고도 부르고,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유전상수라고도 하죠. 실리콘의 유전상수는 11.7 보통 이 정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 SiO2 3.9 정도 되죠. 이런 물질마다 다 유전상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는 여러분들 이것도 회로에서 배우셨겠지만 유전 상수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유전체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캐패시턴스는 커지죠. 이 캐패시턴스란 무엇일까요? 이 캐패시턴스란 여러분들 회로에서 배웠듯이 Q는 CV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캐패시턴스는 단위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그 캐패시터의 변화한 전하량의 변화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캐패시턴스가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전압을 인가해도 우리가 더 많은 전하를 충전시킬 수 있는,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캐패시터의 성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캐패시터란 목적이 뭐예요?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 아닙니까? 따라서 같은 전압을 인가해도 더 많은 전하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면 좋은 캐패시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는 즉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성능, 지표를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크면 클수록 좋은 캐패시턴스입니다. 좋은 캐패시터죠. 자, 근데 이 캐패시턴스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 또 실험들도 많이 안 들으니까 저항과 전류 전압은 측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일은 참 드문데요. 이 캐패시턴스의 측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캐패시터란 가운데 절연체가 삽입되어 있는 소자고요.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면 뭔가 전류가 흘러야지만 우리가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캐패시터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캐패시터라는 놈은 오픈 서킷이라는 거예요. 직류화에서는. 따라서 우리가 전압을 걸어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아웃풋,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양변을 T로 분모 분자를 미분해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본 이 dq over dt는 전류죠. dv over dt가 되죠. 따라서 전류는 여러분들 이식 많이 봤을 텐데요. 결국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일 캐패시터를 측정한다면요,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캐패시터가 있어요. 네, 좀 지우고 합시다. 자, 이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를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싶어요. 캐패시턴스는 걸어준 전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함수인데요. 우리가 1V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V에서의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양당 간에 1V를 걸어줍니다. 1V를 걸어줘요. 그러면 직류 1V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V를 걸어준 상태에서 동시에 교류를 같이 걸어줘야만 합니다. 즉, 시간파형으로 보면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전압이라면 1V라는 전압을 이렇게 인가해주고 여기에다가 동시에 우리가 발증기라고 불리는 오실레이터, 발증기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교류 전압을 의도적으로 얹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여기에 걸리는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체적인 전압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되죠. 따라서 아까 지웠는데 비로소 이 값이 0이 아니니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 전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캐패시턴스란 이 식을 바꿔보면요. 우리가 이런 교류를 흘렸을 때 캐패시터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이거는 뭘까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압의 변화율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얹혀준 우리가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얹혀준 교류 전압의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값은 우리가 실험 값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엔지니어가 즉 측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이 값은 측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1V에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1V 직류전압을 인가해주고 거기에 반드시 교류를 동시에 얹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패럴렐 플레이트 캐패시터, 평행판 측정기라고 하죠. 평행판 측정기의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우리가 물리전자에서는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를 앞으로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A를 나눈 값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C'이라는 면적당 캐패시턴스는 단위 면적당, 즉 1제곱센치당 페럿이라고 부르죠. 캐패시턴스의 값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역방향에 놓여 있는 이런 캐패시터의 즉 정션 캐패시터죠. 이 정션 캐패시턴스 값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이 C 프라임, 아이고, 자, 이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란 이런 그 평판 측정기를 우리가 가정할 때 이렇게 주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방향을 걸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PN 정션에서 이 유전체 두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디플리션 위스가 될 거고요. 이때 우리는 이거 P타입이고 N타입이라면 이쪽에 네가티브 이렇게 전압을 인가했겠죠. 그래서 걸어준 전압을 리버스 바이스 VR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이 캐패시터의 두께에 해당하는 이 디플리션 위스란 바로 D가 W를 의미하고요. 이 값은 우리가 이전 시간대에 봤던 바대로 빌트인 포텐셜 더하기 역방향을 걸었으니까 VR이 더해져야 될 거고요. 다 루트입니다. 강의 노트에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D 값을 요 캐패시턴스 공식에 그대로 넣게 되면 C'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거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다음에 얘기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N타입은 ND로 도핑을 하고 P타입은 NA로 도핑한 그런 그 PN 정션에서 우리가 역방향 VR이라는 역방향을 걸었을 때 물론 VBI는 빌트인 포텐셜이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얻게 되는 정션 캐패시턴스의 이론식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대부분의 PN 정션은 어느 한쪽이 강하게 도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일 N 플러스 P 정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즉 ND가 여기가 NA로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N타입이고 여기 P타입이라면 N타입의 도핑 농도가 P타입의 도핑 농도보다 훨씬 크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학습한 바대로 디플리션 영역은 로우 도핑 사이드인 P타입에서 전적으로 생겨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캐패시턴스의 이론적인 값도 매우 간단하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볼까요? 전부를 다 지우고요. 자, 만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N 플러스 P 정션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이 P타입에만 전적으로 생긴다면요.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는 전적으로 P타입에서 생기는 디플리션 위스가 될 거고요.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리버스 바이스 걸려 있으면 전압은 빌트인 포텐셜에 역방향 전압을 더해야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정션 캐패시턴스란 W분의 엡실론 R 엡실론 제로 아닙니까? 이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 비교적 식이 간단해지고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C'이죠. 그러니까 보통 PN 정션은 어느 한쪽이 이렇게 강하게 도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했고요. 만일 그렇다면 이 로 도핑 사이드, 이 경우는 P타입이 로 도핑 사이드 아닙니까? P타입의 도핑 농도에 의해서만 정션 캐패시턴스는 일방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식이 여전히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취해서 역수를 취해 볼게요. 즉 C'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 값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요.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1V, 여기서 리버스 바이어스는 양의 값으로 정의됐으니까 플러스 값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가 1V라는 얘기는 실제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1V를 걸었다는 의미고요. 또는 2V, 3V.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각각.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Y축이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패시턴스를 측정한다면 1V에서 측정한 값은 여러분들 그 역방향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는 점점 늘어나죠. 여러분들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 공식을 보면 디플리션 미스는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는 루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VR이 커지게 되면 W는 같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역방향의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캐패시턴스 값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여기 2V에서 찍으면 이렇게 될 거고 3V에서 찍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캐패시턴스가 역방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고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측정한 여러 개의 그 역방향 전압에서 측정한 C'을 C' 제곱분의 1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C'과 VR 사이의 관계는 직선식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즉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가 붙죠. 따라서 이런 기울기를 갖는 직선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측정한 값을 가지고 다시 C' 제곱분의 1과 리버스 바이어스 간의 식으로 쓴다면 이런 직선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V일 때, 2V일 때, 3V일 때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값이 기울기가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겠죠? 이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만일 잘 했다면 이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고요. 요 E, 엡실론 R, 엡실론 제로, E는 다 상수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울기를 제대로 측정했다면 뭐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 도핑 사이드의 도핑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도핑 농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의문점을 가져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4장에서 마지막에 스킵했던 이 홀 측정법이 바로 이 도핑을 측정하는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그 홀 측정법이라는 간접적인 방법 외에도 우리가 PN 정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핑의 농도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CB 측정입니다. 즉 여러 가지 다른 역방향 전압하에서 캐패시턴스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이 도핑 사이드는 중요하지 않다고 일단 차치해 놓는다면 바로 PN 정션의 모든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이 로 도핑 사이드의 도핑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울기가 Y축이 C' 제곱분의 1이고요. X축이 역방향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역방향 전압에서 측정을 해서 C' 제곱분의 1에 대해서 플롯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직선이 잘 나와요.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측정함으로 인해서 바로 여기 로 도핑 사이드의 NA 값, 도핑 농도를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엑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하게 되면 이 X축과 만나는 전압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값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직선식에서 마이너스 VBI가 바로 X절편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요 만나는 요 전압값, 음수값이긴 하지만 바로 요 값이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N 정션의 빌트인 포텐셜까지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기말고사 전에 한번 이 정션 캐패시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캐패시턴스를 추출하는 연습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 좋을 텐데요. 자, 아무튼 이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상 이번 학기는 특별히 공휴일과 걸쳐 있는 날들이 많아서 이런 영상 강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꼭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교재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콘택, 여기 내 강의 노트 군데군데 이제 콘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콘택이란 아마 이전 강의 때 언급한 거로 아는데요. 반도체와 금속 간의 접합을 우리가 특별히 달리 부를 때 콘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콘택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스킵하고 다음 우리 강의실에서 또 만나서 시작하게 될 강의는 바로 이제 PN 정션의 본격적인 전류 특성, 순방향 하에서 어떤 전류 특성을 가지고 역방향 하에서는 또 어떤 전류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정션 캐패시턴스를 통해서 우리가 도핑 농도와 빌트인 포텐셜을 실제 구하는 예제를 한 문제 정도라도 같이 풀어봅시다. 우선 문제를 좀 이해해 볼 거예요. 실리콘이고요. N 플러스 P 원사이드 정션입니다. 즉 N타입 쪽이 P타입 쪽보다 훨씬 하이 도핑이라서 모든 디플리션 영역은 P타입 영역 쪽에서 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토탈 디플리션 위스는 P 영역에서 발생하는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와 같죠. 자, 실리콘의 유전율, 여기서의 그 용어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전율이라 하면 엡실론 R, 엡실론 제로를 곱한 값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이 1.04 곱하기 10^-12승 페럿 퍼 센티미터, 전자의 전해량은 이렇고요. 자, 이렇게 주어진 다이오드에서 역방향 전압을 1V, 2V, 3V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측정해 봤더니 70.7 나노페럿 퍼 제곱센티미터, 57.74 나노페럿 퍼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50 나노페럿 퍼 제곱센티미터.
여기다 나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0-9승 페럿이고요. 단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개죠. 첫 번째, 로 도핑 사이드인 P 영역에서의 도핑 농도 NA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포텐셜이 얼마가 되겠냐는 겁니다. 자, 그럼 풀이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사이드 정션에서는 C' 값은 물론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고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을 C' 제곱분의 1과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기울기와 절편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리버스 바이어스와 C' 제곱분의 1을 플러스를 해보면 이런 기울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아니죠. 그래프가 지웁시다. 이렇게 되죠. X절편이 여기에 있게 되고요. 이 기울기가 지금 바로 이 값입니다. 즉 Q 입실론 R 입실론 제로가 지금 입실론 S라는 값으로 표현됐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NA분의 2로 이렇게 표현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울기 값을 지금 여기서는 S'으로 표현했고요. 따라서 이 직선 방정식은 결국 이러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일 먼저 이 표에서 주어진 이 C' 값을 이용해서 각 역방향 전압 1V, 2V, 3V일 때마다 C' 제곱분의 1을 구해봅시다. 자, 유의할 것은 나노페럿 퍼 센티미터니까 제곱을 취한 뒤에 그것의 역수를 구하고 이 단위 환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각각 C' 제곱분의 1은 이런 값, 이런 값, 이런 값으로 주어지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제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플롯한 값이고요. 여기가 1V일 때, 2V일 때, 3V의 값이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C' 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10의 14승 이라는 값을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환산하기 전 C'과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 플롯하면 내가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이걸 C' 제곱분의 1에 대해서 플롯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직선식이 나온다 그랬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면 이 정도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임의의 어떤 두 값을 취해서 기울기를 구해도 좋고 또는 초기 값과 마지막 값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도 좋을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직선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3V와 1V 사이에서 C' 제곱분의 1의 차이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했고요. 기울기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기울기 공식에 그대로 놓고 우리가
로 도핑 사이드의 NA 값을 구해보면 약 1.2 곱하기 10의 17승 per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빌트인 포텐셜도 관계식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실은 이 그래프에 이 x절편 x축과 만나는 값을 구해보면 우리가 0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x절편은 여기고요. 그때 전압값은 마이너스 1V이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은 1V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구하겠다 하면 바로 이 관계식으로부터 실제 아무 전압일 때나 1V일 때나 2V일 때나 3V 상관없고요. 우리가 실제 여기선 1V를 대입했고 그때 C' 제곱분의 1을 대입하고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는 1V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빌트인 포텐셜을 구해도 역시 동일하게 1.0V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이 정션 캐파시턴스와 도핑 농도를 구하는 이 관계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